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부모님들의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정리하며 준비했습니다.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미역이지요. 출산한 산모에게 꼭 챙겨드리는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고 생일날 먹는 미역국은 이미 전통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미역이 몸에 이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보약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역을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과 피해야 할 경우, 그리고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역이 왜 좋은지부터 살펴볼까요? 미역은 대표적인 해조류로 동아시아에서는 오랫동안 음식이자 약재로 사용해왔습니다. 요즘에는 다이어트에 좋다, 항암 효과가 있다 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알긴산은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혈액이 잘 흐르도록 도와줘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뇌졸중 같은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 알긴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줘서 심혈관 건강을 챙기는 데 아주 좋습니다. 미역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요오드인데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갑상선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주고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을 막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요. 그리고 일부 연구에서는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미역은 정말 바다의 보약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칼슘입니다. 미역 속 칼슘은 우유보다도 무려 12배나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폐경기 이후 어머님들께는 뼈 건강 관리가 중요한데 칼슘이 풍부한 미역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칼슘을 영양제로 고용량 섭취할 경우 신장 결석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미역도 누구에게나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미역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는 최악의 경우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갑상선이 좋지 않은 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미역은 요오드가 풍부해서 갑상선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갑상선 기능이 지나치게 활발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요오드를 더 많이 섭취하면 갑상선이 더 과도하게 움직이게 되어 증상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요오드 부족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경우에는 미역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 다시마, 미역 등 다양한 해조류를 이미 많이 먹고 있어서 특별히 부족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파와 함께 먹는 경우입니다. 파에는 인과 유황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분이 미역의 칼슘과 만나면 칼슘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결국 칼슘을 먹어도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거지요. 뼈 건강을 위해 미역을 챙겨 드신다면 파와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들기름과의 조합입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 들기름에 미역을 먼저 볶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한 맛을 더해주기 때문에 흔히 하는 조리법인데요. 여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들기름은 발연점, 즉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면 쉽게 산화되면서 벤조피렌이라는 발암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은 뇌 건강에도 나쁘고 여러 암을 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해야 합니다. 이처럼 미역은 참 좋은 음식이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미역과 함께 먹으면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좋은 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는 미역과 함께 먹으면 피해야 할 경우들을 말씀드렸는데요. 반대로 어떤 음식과 곁들이면 미역의 영양이 더 살아나고 우리 몸의 보약처럼 작용할 수 있는 조합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우리 밥상에서 가장 친숙한 단백질 공급원이죠. 그런데 두부와 미역이 만나면 특별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미역을 많이 먹다 보면 요오드가 과다하게 쌓일 수 있는데 두부는 체내에 쌓인 요오드를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미역과 두부를 함께 먹으면 갑상선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또한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과 피토스테롤 같은 성분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미역의 알긴산이 더해지면 혈압을 낮추고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미역국에 두부를 넣거나 미역 무침에 두부를 곁들이면 그야말로 최고의 건강식이 되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꼽힐 만큼 건강 효능이 뛰어난데요. 특히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이 풍부해 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립선암, 유방암, 폐암 예방에 토마토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미역의 항암 성분인 후코이단이 함께 작용하면 그 효과가 더 커지지요. 특히 미역귀에는 후코이단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는 암세포가 퍼지는 것을 막아주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미역귀의 후코이단 함량은 미역 줄기보다도 훨씬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토마토와 미역을 함께 섭취하면 항암 효과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좋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볍게 미역 토마토 샐러드로 드시거나 미역국 반찬과 토마토를 함께 드시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식초입니다. 식초는 오래전부터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당 조절과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지요. 식초에는 유기산이 풍부해서 소화를 돕고 혈액 속 나쁜 지방 성분들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미역과 식초를 함께 먹으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식초는 칼슘 흡수를 촉진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미역의 풍부한 칼슘이 식초 덕분에 우리 몸에 더 잘 흡수되기 때문에 뼈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 미역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건강을 돕고 포만감을 유지시켜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여기에 식초가 더해지면 지방을 태우는 효과가 높아져 체지방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미역 무침을 할 때 식초를 넣어 새콤하게 무쳐 드시는 것이 가장 건강한 섭취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미역은 두부, 토마토, 식초와 만나면 서로의 장점을 배가시켜 우리 몸에 유익한 효과를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와 함께하거나 들기름에 고온으로 볶는 방식은 피하는 게 좋겠지요. 결국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같은 미역이라도 어떤 음식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일상에서 미역을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미역이 가진 놀라운 효능과 또 피해야 할 조합, 그리고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드시는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역은 분명히 좋은 음식이지만 요오드가 많기 때문에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갑상선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끼 작은 국그릇 정도로 드시면 충분합니다. 특히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의와 상해 후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으로는 조리법에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들기름에 미역을 볶아 국을 끓이는 전통적인 방법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아 고온에서 조리할 경우 발암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역국을 끓이실 때는 미역을 물에 불려 바로 끓이거나 참기름을 살짝 사용하는 정도로 조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혹은 국거리를 끓일 때 고기를 먼저 넣고 끓이신 뒤 미역을 함께 넣어주시면 불필요한 고온 조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은 미역을 불리는 방법입니다. 마른 미역은 충분히 불려서 사용해야 소화 흡수가 잘 됩니다. 불릴 때는 너무 오래 두지 말고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불린 물은 요오드가 다량 녹아 있을 수 있어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버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요오드 과잉 섭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함께 드시면 더 좋은 조합을 생활 속에 적용해 보시는 겁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 두부를 함께 넣어 보시거나 미역 무침을 할 때 토마토를 곁들여 샐러드처럼 드셔보세요. 그리고 무침에 식초를 살짝 넣으면 상큼하면서도 건강에 좋은 요리가 완성됩니다. 이런 간단한 변화를 통해서도 미역의 영양소가 더 잘 살아나고 우리 몸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역은 밥 반찬이나 국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미역 샐러드, 미역죽, 미역 초무침 등 여러 가지 요리로 변화를 주면 질리지 않고 꾸준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먹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정리해보면 미역은 참 고마운 음식입니다. 혈관 건강과 뼈 건강, 암 예방까지 두루두루 도움을 주지만 잘못된 조리법이나 과한 섭취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다시 정리해드리면 미역과 함께하면 피해야 할 경우는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파와 들기름과의 조합이었고요. 반대로 함께하면 더 좋은 음식은 두부, 토마토, 식초였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는 섭취량을 조절하고 조리법을 단순하게 하며 불린 물은 버리고 드시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라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한 식탁에 오늘 전해드린 작은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길 기원드리며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더 좋은 이야기 준비해 오겠습니다. 마흔아들은 언제나 부모님 곁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